자,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생활을 바꾸다 파트 1 생활 0709 파트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중국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7 집콕 실내 인테리어 시장의 전성시대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20, 30대의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여기 차트에서 보다시피 20대는 이게 2020년도 상반기 기준의 데이터인데요.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20대의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소비 퍼센테이지가 36.5% 상승을 했다. 그래서 20대는 그 인테리어 자재 용품에 급부상하는 소비층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 책에서는 20대가 인테리어 자재 관련돼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집에 인테리어에 큰 신경을 쓰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또 하나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여기에 50대에 대한 내용이 있죠.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50대도 20대가 36.5%를 차지하고 50대는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크게 차이가 나는 퍼센테이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전체 다 조사한 자료들이 배경인데요. 그래서 20대를 부각시켰지만 기존에는 뭐 아마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대는 그러면 왜 인테리어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이런 사회적인 배경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보통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2000년도 초반엔 대비해서 그 이후에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16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은 이제 혼자 사는 집들의 특징은 보면 집이 대체적으로 좀 좁은 편이죠. 그래서 공간의 활용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쾌적한 환경과 또 예쁜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요즘에는 20, 30대 사람들이 이제 배달이나 OTT 서비스 해서 뭐 넷플릭스 같은 거나 또는 뭐 온라인 교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OTT 서비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에 익숙한 20, 30대가 집에서 머무른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인테리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또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9년도 대비 2020년 1분기에는 19%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는 12%, 3분기에는 15%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테리어에 관련된 것은 물론 이제 1인 가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 인테리어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좋을지, 즉 인테리어 자재 제조업체나 또는 온라인에서 인테리어 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들 또는 인테리어를 조립하는 그런 그 가구 업체들도 있죠.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부동산 업체에서도 요즘에 이제 집에 인테리어를 1인 가구들이 인테리어를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업체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BC카드에서 제공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09번 늘어가는 1인 가구의 소비가 집중되는 곳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07장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루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인 가구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살고 있나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 30대에 여기 왼쪽에 이 표를 보시면 20, 30대의 온라인 매출 상위 5순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20년 1, 2분기 집계 기준 데이터이고요. 1분기에는 20대는 배달 음식이 1위, 30대도 배달 음식이 1위, 그 다음에 상품권 기프트 카드가 20, 30대 모두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기타 자기계발, 20대는 자기계발, 30대는 항공, 그 다음에 4위로는 게임, 20대는 게임, 그 다음에 30대는 기타 자기계발 비용으로 많은 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위로는 숙박에 대한 비용으로 20대가 숙박에 대한 비용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대는 건강의료용품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 2, 3, 4, 5위가 약간 다르지만 2분기를 살펴보시면 1분기와 마찬가지로 배달 음식이 1위, 그 다음에 상품 기프트 카드 등이 2위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3위는 20대인 경우에는 자기계발 비용, 그 다음에 30대인 경우는 숙박, 그리고 4위는 게임에 또 20대와 30대가 모두 사용을 했네요. 4위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위는 숙박, 기타 자기계발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배달 음식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핫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민 같은 배달 업체들이 또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죠. 또한 여기서 상품 기프트 카드 이런 것들도 저도 이 부분을 자주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뭐 음료수 쿠폰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편해지고 또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매출이 성장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20대는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개발에 힘을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대는 여행에 관련된 항목으로 뭐 항공이나 숙박에 관련된 부분들이 비중을 3위로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들, 즉 외부에서 활동이 이제 적어지면서 20대든 30대든 온라인 게임에 또 사용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돈을 소비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1인 가구 이렇게 살고 쓴다. 라는 내용의 재택근무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건강의료용품이나 PC, 노트북, 태블릿, 그 다음에 건강식품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관련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온라인 주 소비층은 20, 30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99년도 이때쯤에 2000년도 이때쯤에서부터 온라인 뭐라고 할까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한 지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는 20, 30대가 온라인 주 소비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30대, 40대, 50대까지는 온라인 주 소비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점점점 연령대가 올라가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본 1인 가구의 소비 패턴 보시면 20, 30대 초반은 배달 음식 주문량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인 가구
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또 혼밥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식당 가서 혼자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배달해서 또 음식을 사 먹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좌측에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온라인 시장 성장 상황을 보시면 2000 전년 대비니까 2019년 11월, 12월 기준의 데이터인데요.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스마트 오더, 여기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가 26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배달의 배민, 요기요 이런 것들이 그 주문이 204%, 4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켓컬리 배석 새벽 배송도 247%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넷플릭스,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도 47%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1인 가구의 소비에 대한 정보는 통계청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BC카드나 각종 카드 회사들이 통계청에다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1인 가구들의 뭐 삶의 패턴 또는 경제, 사회 트렌드를 분석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유통업체나 식품업체의 1인 가구 맞춤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때 또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그 요즘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청년 아파트 같은 것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아파트들은 보통 이제 뭐 지하철역 근처에 뭐 교통이 요지인 곳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청년 아파트들을 짓고 있는데 청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또 지역 주민들이 뭐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리 수많은 청년 아파트들이 수백 가구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비즈니스 전략으로 어떻게 하면 상권을 점유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또 그런 1인 가구 맞춤 비즈니스 전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데이터는 BC카드에서 제공한 데이터로서 또 온라인 결제나 오프라인 결제를 모두 이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찡동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찡동 혹시 타오바오는 들어보셨나요? 타오바오는 중국의 우리나라의 뭐 옥션이나 이런 대형 쇼핑몰에 준하는 그런 쇼핑몰이죠. 그런데 찡동도 대형 쇼핑몰입니다. 대형 쇼핑몰인데 타오바오가 물건이 지아호 가짜 물건들이 대략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이제 품질 좋은 예를 들면 xiaomi 같은 그런 뭐 보조 배터리라든가 그런 것들도 가짜 상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유통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또한 뭐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것들도 이제 뭐 가짜 상품 같은 것들이 되게 올려져 있고 이래서 막상 물건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면 물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가짜 짝퉁 물건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착안해서 찡동이라는 그 쇼핑몰에서 가짜 상품을 다루지 않고 또 정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회사의 슬로건으로 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찡동이라는 곳이 대략 뭐 타오바오의 물건들보다는 한 물품 가격이 30% 정도는 비쌉니다. 그런데 물건의 질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정품인 것을 보장할 수 있고 이런 특징 때문에 또 나름의 또 다른 노선의 매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찡동이 최근에 이제 택배혁명, 제가 제목을 택배혁명이라고 붙였는데요. 찡동에서 원래는 온라인 전문 기업이자 온라인 쇼핑몰 기업인데 이 찡동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에서 뭐
그 뭐죠? 로켓 배송 같은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원래는 물건 온라인 판매만 하던 업체들이 뭐 택배 회사 같은 것들을 컨셉으로 해서 이제 영업을 진행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찡동에서도 택배를 같이 이제 택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택배 사업이 무인 택배 이 왼쪽에 보는 차량은 무인 택배 차량이에요. 즉 이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 자율주행 차가 되겠고요. 택배차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시는 요 칸칸 하나가 택배를 담는 락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인 택배 차량을 이용을 해서 이제 택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무인 택배 차량은 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원래 택배를 하면 택배 물건을 배송받고 그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측면에서 요 무인 택배 차량, 자율주행 차량은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찡동에서 무인 택배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링크 눌러서 보겠습니다. 兄弟们啊，看看，这个就是京东无人快递车。他现在自己在等这个红绿灯啊，他也能识别这个信号灯，太强大了。现在是绿灯了，他准备走这个人行道走的。我们走近距离看一下，看看这个快递车功能有多强大。我还跑不过他了，跑得这么快。来看看兄弟们，这是什么高科技？自己跑了，自己还能跑呢，自己送快递呀？啊，慢点个。追不上他了，跑得怪快。我跑到他前面，我看他自己能停下来，能停下来，停，停，哟，我拦着他，他还能自己刹车吗？还能停下来，这就是京东的高科技啊！兄弟们，刚才那个就是京东无人快递车啊！我刚才跑到他的车头啊，去挡住他的去路啊，他还能自动停下来啊，简直是太神奇了，高科技啊！以后京东就用这个送快递啊，绝对！大家有什么看法呢？欢迎在下方留言评论哦，感谢大家的观看。여러분, 방금 찡동의 무인 택배 차량 보셨나요? 아마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찡동의 무인 택배 차량을 발견을 하고서 저 사람이 저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뭐 인도에서 뭐죠? 그 건널목에서는 차가 멈춰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스스로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을 해서 무인 택배 차량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한 택배 배송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你取件吗？拿京东扫码吧。家住石家庄市博雅盛世小区的张女士，这2天在网上购买了一些生活物资。让她感到新鲜的是，今天给她送货的不是快递小哥，而是一辆红色智能无人快递车。发给你码的话，你自己很简单的输进去，然后呢就能拿到自己的快递，不跟外人接触，还是觉得很方便，然后很安全。我们快递员正常情况下1个小时派件单量大概平均在14、15单左右。然后这个无人快递车基本上1小时的平均派件量就是24个件左右，效率大大提高了。智能快递车虽然外形憨态可掬，但却拥有着高智商。在自动驾驶模式下，它不仅能够对实时交通信息分析，自动选择路况最佳的行驶路线，还能通过车载传感器和摄像系统感知周围环境，检测障碍物的大小和距离，对车辆、行人、宠物等识别避障，定位精度达到厘米级。以往冲在一线的快递小哥，现在只需要在站点理好货，按照编号把包裹放进快递车对应的格口，快递车就能精准安全地将包裹送到市民手中。我们快递小哥无法进去的地区，这个无人车可以直接进入小区给客户配送。他到了小区之后，然后他会所有的给客户打一遍电话，再发一个短信。他是我们快递员现在是最好的一个搭档，一个补充。据了解，智能快递车除了从快递站点到用户的常规配送，还会和超市、商铺等实体店合作，辅助完成线下配送，方便社区居民免除扎堆取货的接触风险。好看视频，轻松有收获。자, 띵동에 택배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지금 아까도 보시면 택배 보내는 사람이 직접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택배 락커에다가 물건을 집어넣고 또 이 자율주행 무인 택배 차량이 직접 이제 배달을 가고 또 택배를 온라인 주문을 한 사람들이 택배 차량을 만나면 자기가 주문했던 그 송장 번호 같은 것을 입력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물건을 찾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성에서 이제 이렇게 택배 차량을 운영하는 것을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택배가 여기 그 무인 택배 혁명, 그러니까 택배 혁명에서 또 다른 부분은 항공 택배 부분인데요. 찡동 항공이라는 요 항공 택배, 요거는 2021년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사천성과 陕西성에 협약을 맺고서 이 항공 택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천성에서는 대략 드론 택배 공항을 150개 정도 건립을 할 예정이고 또 드론 택배 공항을 짓는데 건당 한 60만 위안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찡동에서 서안 항공기지와 협력을 해서 이런 항공 택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嗨，大家好，欢迎来到沃尔库。快递业迎来了革命，未来将是无人机和快递机器人的世界，人工将会慢慢被代替，快递员将面临失业。可能有人会说这是危言耸听，但是社会的发展毕竟是机器人代替人力。比如原来工厂都是使用人力，而现在的工厂全是机器，人力需求很少了。京东已经开始着手布局，以四川、陕西2个省签订协议，建设大批无人机机场，并尝试以无人机的方式将山区特产输送到北上广深。这意味着无人机不但将在智慧物流中展示杀手级应用，更将在农村电商中大显身手。国内无人机喊得最响亮的就是京东了。刘强东表示要在四川建150个无人机机场。这些无人机机场跟舞台差不多大小，每个机场只需要60万元。机场一旦建成，
可以保证把四川省分散在所有的深山老林的野生水果，在24小时之内送达到中国任何一个城市的居民餐桌上。京东布局很大，还与西安航天基地合作，投资250亿建设全球智能物流。在未来，京东只需要8万人，也就意味着京东将裁员4万人，而这4万人毫无疑问就是最容易被无人机替代的快递员。大家觉得未来无人机送快递靠谱吗？欢迎在评论区留言，喜欢我就关注、收藏或者是转发一下哟。感谢大家收看本期节目，更多炫酷科技，请关注玩酷。 자, 드론을 이용한 택배를 한번 보셨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천성이랑 협력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천성에 이제 이 택배, 드론 택배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사천성에서 생산한 과일들, 농수산물들 같은 것들을 이 드론 택배를 이용을 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뭐 북경이나 상해 이런 대도심에서 그 과일들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에 홍보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또 AI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미국이 AI 기술은 전 세계 순위를 볼 때 미국이 1위, 그다음에 중국이 2위, 우리나라는 현재 2021년도, 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의 AI 기술 중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런리엔识别 지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샹팡 지슈의 커지라는 곳에서 지능형 여객 검색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옆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안면 인식을 이용을 해서 공항 시스템에다가 요 장비를 넣었는데요. 이 장비로 안면 인식을 해서 수도공항 보통首都机场에서 같이 합작을 해서 이 회사랑 합작을 해서 이 안면 인식 장비를 이용을 해서 대략 승객 보안 검색을 할 때 시간당 원래는 한 180명 정도를 보안 검색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요것을 도입한 이후에 260명 정도, 시간당 260명 정도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서 약 40%의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요 장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보안 검색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미국이나 이런 데서 벤처기업들을 이제 뭐 세계 벤처기업들을 선발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중국 기업들이 1위, 3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걸로 투자를 받았냐면 안면인식 기술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을 무섭게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을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뭐 몇 년 앞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의 지금 오늘 중국의 AI와 또 찡동 무인 택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